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안녕하시죠? 동국대 향가 만엽집 연구실장 김용혜입니다. 앞에서 서기석이 향가 제작법에 따라서 표기되어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화랑 서기석이 향가의 표기법에 따라서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만일 동시대에 쓰여진 또 다른 글을 향가 표기법으로 풀어낼 수가 있다면은 향가 표기법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올바른 법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주에서 여러 개의 비석이 발견되었습니다. 남산 신성비라고 하는 비석입니다. 신라 진평왕 때인 591년에 경주 남산에다가 새로이 성을 쌓았습니다. 작업자들이 자신들이 쌓은 성 앞에다가 비석을 세워놓았습니다. 우리가 만들었다 이런 비석입니다. 현재까지 10개가 발견되었습니다. 남산 신성비의 원문에는 34글자의 글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남산 신성비의 글은 향가의 표기법에 따라서 쓰여져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남산 신성비의 글을 제가 향가 표기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혜TV는 향가로서 우리 역사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밝혀내서 잃어버린 민족의 역사를 추적해내고자 하는 TV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영향력이 미비합니다. 곧 구독자가 7,000명이 됩니다. 7,000명을 달성하면 최소한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멤버십 가입도 부탁 올리겠습니다. 남산 신성비의 첫 구절을 보겠습니다. 한자는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가 풀어놓은 결과에만 주목해 주십시오. 향가 표기법으로 이 첫 구절을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비석은 신해년인 2월 26일 남산 신성을 쌓을 때 담당했던 부분에 대한 것이요. 이렇게 불립니다. 일종의 서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신해년은 서기 591년입니다. 진평왕 때입니다. 이 사진이 남산 신성비 제1비입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10개 중에서 최초로 발견되었기에 제1비라고 합니다. 1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35글자가 쓰여 있는데 원문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구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자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가 풀이한 내용에 주목해 주십시오. 법은 성을 만든 후 3년 안에 무너지거나 파괴된다면은 담당자에게 죄를 묻는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당시에 이러한 법, 율령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을 쌓는 자들에게 엄한 법의 내용을 알려준 것입니다. 세 번째 구절을 보겠습니다. 가로는 제가 집어넣어 놓은 것입니다. 축성을 담당한 이들에게 담당 구역이 3년 안에 무너질 경우 처벌된다라는 이러한 법의 내용을 틀림없이 가르쳐 주었다. 이 사실을 앙에게 아뢰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위로부터 법을 알리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를 확실히 이행했습니다 하고 위에다 왕에다가 보고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맨 끝 글자 문이라는 글자를 봐주십시오. 이것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듣다 문으로 듣는다 할 때의 문이라고 여러분들은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향가에서는 듣는다라는 뜻으로 쓰는 게 아니라 아뢰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아뢰다 문 이런 뜻입니다. 사전 찾아보시면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남산 신성비에서 두 번째 발견된 제2비입니다. 아까는 제1비였죠. 자, 그렇다면 네 번째 구절을 풀어보겠습니다. 윗분의 명령에 따라 하늘에 맹서하는 일도 시켰다.
이러한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위로부터 명령은 두 가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담당했던 부분이 3년 안에 무너지면 너는 처벌받는다. 이렇게 법이 되어 있다. 이것을 가르치라. 두 번째는 만일에 담당 부분이 무너지면 기꺼이 처벌받겠다고 하늘에다 맹세하게 시키라. 이러한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명령을 받은 관리가 이 두 가지 명령을 확실히 이행했노라. 이러한 사실을 돌에다가 딱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남산 신성비 전체 35글자 전체를 향가의 표기법으로 푼 것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석은 남산 신성을 쌓을 때 책임진 부분에 대한 것이요. 법은 성을 만든 후 3년 안에 무너지거나 파괴되는 자는 죄를 준다고 되어 있다. 축성을 담당한 이들에게 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였다. 이렇게 왕에게 아뢰었다. 법을 가르치라는 명령에 따라 하늘에 맹세하는 일도 시켰다. 향가 표기법에 따라 보니 남산 그 성 앞에다가 신성 비를 세운 이유를 훤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남산 신성비만 이랬겠습니까? 신라가 쌓았던 성에는 다 이러한 법이 적용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신라 사람들은 성을 쌓다가 3년 안에 무너지게 되면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남산 신성비 이 글자들 35글자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다음과 같이 풀었습니다. 신해년 2월 26일 남산 신성을 지을 적에 법에 따라서 지은 지 3년 이내 붕파한다면은 죄를 내릴 것이라 교사하였으니 교를 알려서 이를 서사토록 한다. 이렇게 풀었습니다. 앞에서 향가 표기법으로 푼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자들의 뜻을 막연히 풀어놓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남산 신성비 한자들의 뜻을 대충 풀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한자들이 이 문장 속에서 정확하게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영문법을 모르는 학생에게 영어 단어의 뜻만 사전에서 찾아서 이 영어 문장을 해석해 봐라 이런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걔는 영어 단어가 무슨 기능을 하는지 모릅니다. 문장 속에서 그냥 뜻만 대충 이렇게 나열할 뿐일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식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은 각 글자의 정확한 의미를 제시하고 그 글자가 문장 속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향가 표기법으로 경주 남산 신성비를 풀어보니까 하늘에 맹세하는 글이었습니다. 자기가 쌓은 부분이 잘못될 경우 3년 안에 잘못될 경우 처벌받겠다. 이유 없이 처벌받겠다. 이렇게 맹세하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화랑 서기석도 화랑이 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잘못할 경우 기꺼이 처벌받겠다. 이렇게 맹세하고 있었습니다. 화랑 서기석과 남산 신성비는 똑같은 표기법을 사용하여 쓰여 있었고 그리고 일이 잘못될 경우 처벌받겠다. 이렇게 똑같이 맹세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서기석의 내용이 풀렸습니다. 그렇다면 서기석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결론을 말하면 612년이었습니다. 신라 진평왕 당시에 남산 신성비를 세웁니다. 진평왕 당시에는 돌에다 무엇인가 글을 써 하늘에 맹서하는 문화가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화랑 서기석도 남산 신성비도 둘 다 하늘에 벌받겠다고 맹서하는 내용을 돌에 새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돌의 제작 시기는 이러한 문화적 배경으로 보아서 진평왕 때로 압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서기석에 나오는 화랑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화랑도와 관련된 내용, 그것이 뭐냐? 몸을 치장한다. 이러한 내용이 임신 서기석에 있었습니다. 서기석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랑도는 원래 신라 진흥왕 때 만들었다가
문제가 생겨서 곧 없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난 뒤에 신라 진평왕 때 부활됩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화랑은 장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기석의 두 남자 역시, 두 젊은이 역시 몸을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즉 서기석의 젊은이는 화랑이었던 것입니다. 서기석은 그러니까 진평왕 때 화랑이 부활된 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평왕 당시 임신년은 612년이었습니다. 612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서기석은 612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612년이라는 그 해에 주목해 주십시오. 삼국 통일을 이뤄낸 김유신 장군은 15살 때 609년에 신라의 화랑이 되었습니다. 서기석의 두 화랑은 김유신의 화랑 3년 후배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김유신은 609년에 화랑이 되었고 3년 임기에 화랑이 되었고 임신 화랑 서기석의 두 젊은이는 612년에 화랑이 되었습니다. 바로 3년 후배인 것입니다. 그 두 화랑은 누구였을까요? 이것을 역사 연구자들이 찾아내면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612년에 신라의 두 젊은이가 화랑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늘에다가 맹세하는 의식을 치루었습니다. 장소는 경주 석장사 옆에 있는 금장대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장대는 석장사 바로 옆으로 걸어가면 100에서 200m만 걸어가면 그곳에 있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지금 연구자들이 최남주 고고학자 최남주 선생님께서도 이곳은 화랑들의 수련 장소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다. 두 화랑은 석장사 바로 옆에 있는 석장사에서 숙식을 하면서 금장대에서 낭도들과 함께 수련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10대에 꽃들이 맹서하였던 그날 신라 제1의 석공은 바로 옆에 대기하고 있다가 그날의 맹서를 돌에 새겼고 그 맹세의 증거로 그들은 자신들이 투숙하고 있었던 석장사에다가 돌을 비치해 두었을 것입니다. 임신 서기석은 우리에게 화랑을 알게 하는 소중한 돌입니다. 금쪽 같은 민족의 돌이 됩니다. 화랑 서기석과 남산 신성비는 둘 다 하늘에 맹서하고 맹서 사실을 돌에다 새기고 있었습니다. 둘의 일처리가 쌍둥이처럼 비슷합니다. 이 사진은 석장사 폐허가 된 석장사 터입니다. 두 화랑은 임명식 행사 3년 후에 화랑의 임기를 무사히 마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라의 인재가 되어서 나라의 부름을 받았을 것입니다. 임기를 마친 후 그들은 보관하였던 화랑 서기석은 어떻게 처리되었을까요? 우리가 현대 고등학교 졸업 때 보면은 학생들은 교모를 벗어 하늘 높이 던집니다. 아마 속박에서 벗어났다든지 새로운 세계로 나간다든지 그러한 뜻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화랑들도 이렇게 교모를 벗어서 하늘 높이 던졌을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임신 서기석도 멀리 한번 던졌을까요? 상상의 영역입니다. 세월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석장사는 그리고 문을 언제인가 닫았습니다. 스님들께서 떠났고 절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 신라가 망하고 맙니다. 뒤를 이은 고려 500년 도읍도 망하였고 조선도 망해갔습니다. 나라들이 흥망을 거듭한 끝에 암울했던 우리 민족에게 암울했던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30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만국의 고고학자 최남주가 황성, 예터, 석장사 부근에서 화랑 서기석을 찾아내었습니다. 총독부 박물관, 경주 분관장, 오사카 긴따로는 돌을 가짜라고 주장하면서 최남주에게 빼앗더니 자신이 발견하였다고 나중에 주장합니다. 오사카 긴따로의 주장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증거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오사카는 처음에는 1934년에
최남주 선생님께서 발견하기 1년 전에 자신이 혼자서 산책하다가 서기석을 발견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돌이 발에 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고학자 최남주는 1935년 농농 작업 현장에서 돌을 발견하였다고 말합니다. 오사카 긴타로에게는 증인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남주는 얼마든지 증언해 줄 사람들을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최남주의 주장에 신뢰가 가는 것입니다. 최남주는 발견 장소를 석장사 인근 천수답 옆 경사지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합니다. 그러나 오사카 긴타로는 산이라고 할 뿐 발견 장소를 막연하게 말합니다. 오사카 긴타로에게는 날조의 전력까지도 있습니다. 1935년 화랑 서기석이 발견되기 1년 전에 최남주와 오사카 긴타로는 둘이 함께 경주 남산에 갑니다. 거기에서 남산 신성비를 발견합니다. 고고학자 최남주는 남산을 꿰고 있던 학자였습니다. 이 사실은 당시 유력지였던 경성일보가 1934년 11월 5일자에 대대적으로 보도해 줍니다. 문제는 그 뒤에 오사카의 태도입니다. 오사카는 조선25라는 잡지에 1934년에 발간된 조선25라는 잡지에다가 남산 신성비를 사실상 자기가 발견했다고 발표합니다. 경성일보 신문 최초의 보도와 내용이 다릅니다. 날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날조의 증거입니다. 오사카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해방 후 구룡포에서 배를 독선을 내어서 일본으로 밀항하더니 일본 천리대학교 대학교 학보에다가 화랑 서기석에 대해 엉뚱한 글을 씁니다. 자신이 서기석을 처음 발견하였는데 발견하고 나서 그때 돌을 현장에서 잃어버렸다. 그 후 시골 사람들이 서기석을 다시 발견하여 경주 박물관 앞에 있는 골동품 상점에다가 팔아버렸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이 매입하였다. 그러니까 서기석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나의 것인데 자신이 경주 박물관에 기증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마스 경성제국대학교 역사학과 교수가 쓴 논문과도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사카의 말은 자꾸 바뀌어갑니다. 그러나 그의 말에도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매입하였다고 한 말입니다. 이것은 임신 서기석을 자신의 것으로 인정받기 위한 술수로 보입니다. 석당 최남주 선생님의 사진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역사학자들에게 역사의 진실이 너무도 가볍게 취급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민족은 아무렇게나 취급해도 되는 피정복 열등 민족에 불과했던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사의 진실 그게 뭐야? 어디 감히 조선징이 이런 의식구조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들에게 진실이란 무엇이었을까요? 보십시오. 일본 육군 참모본부가 광개토 대양비의 비문을 탁본합니다. 그리고 훗날 그 탁본을 해놓은 결과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위변조 등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오사카 긴타로와 세마스 교수도 날조 의혹에 휘말립니다. 더구나 논문까지 나온 내용이 날조 의혹에 휘말린다는 뜻입니다. 현대 일본 고고학자 후지무라 시니치는 조작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일반적으로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의 일반적으로 역사는 진실이어야 한다는 것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일본인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실을 대하는 태도, 두 민족 사이의 간극이 언젠가 메꾸어질 것을 기대해 봅니다. 저의 마음속에 의문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화랑 서기석이 과연 하나뿐이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신라의 다른 화랑들도 화랑에 임명되면서 맹서를 하고 그 맹서문을 돌에 새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장사 등 신라 사찰 주변에서 또 다른 서기석이 발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시청자님들께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혹시 화랑이 수련할 만한 신라의 명산을 등반하실 때, 등산하실 때 발뿌리에 돌에 관심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글씨가 새겨진 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상으로 임신 서기석의 진실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 올리겠습니다. 김영애 TV의 모험은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